두 직육면체 가하고 나중에 어느 것의 건널비가 얼마나 더 넓은지 차례로 구해보래, 그치? 네. 그러면 건널비라고 했으니까 모든 면의 넓이를 계산해야 돼요, 그죠? 네. 그러면 가 거부터 찾아보자. 그럼 얘는 12 곱하기 7, 요 면도 있고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또 7 곱하기 7 곱하기 6도 있고 또 11 곱하기 6. 그렇지. 근데 얘네가 각각 두 개씩 있는 거니까 다 더해주고 곱하기 2 해주면 돼. 괄호 꼭 있어야 돼. 네. 그러면 괄호 안에 거 먼저 해결해주면 되지. 그러면 84. 그 다음에 7, 6, 42. 12 곱하기 6, 72. 그러면 괄호 안에 거 다 계산해주면 얼마일까? 응. 그럼 그거 곱하기 2니까 376. 396인가요? 그죠? 네. 가의 건널비 이렇게 나왔을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의 건널비 찾아야 돼, 그치? 네. 이거는 가의 건널비 찾은 거고, 그럼 나는 지금 보니까 정육면체네, 그치? 네. 그럼 9 곱하기 9, 요 면이 몇 개 있는 거야? 6개. 6개. 그러면 81 곱하기 6이니까 486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나오겠지? 이게 나와. 그러면 어느 것이 얼마나 더 넓네요? 누가 더 넓어? 이 둘 중에? 나. 얼마나 더 넓은지 보려면 486에서 396을 빼요. 그러면 90. 그러면 얘는 90 제곱센티미터 더 넓다라고 쓰면 되겠지? 네. 넘어가요? 그러면 6번. 직육면체와 건널비가 같은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의 길이를 물었어. 그러면 이 직육면체의 건널비를 먼저 찾아야 되지? 네. 그러면 12 곱하기 4도 있고 4 곱하기 9랑도 12 곱하기 9도 있고 그러면 48. 그 다음에 옆에 거 36. 그 다음에 12 곱하기 9는 108. 9 곱하기 2. 이걸 다 더해주면 16, 22, 7, 9, 192. 192가 2개? 그러면 384 나와요, 맞죠? 네. 계산해주면. 근데 이거랑 건널비가 같은 정육면체야, 그치? 네. 그러면 정육면체의 건널비도 384. 근데 정육면체의 건널비는 한 모서리 곱하기 한 모서리. 그 다음에 몇 개? 6개. 6개.
모서리의 길이를 모르니까 얘를 네모라고 두자. 그러면 얘는 네모 곱하기 네모 곱하기 6인 거네. 네. 그게 384. 그럼 네모 곱하기 네모는 384에서 6을 어떻게 하면 돼? 나눠요. 그러면 네모 곱하기 네모는 64. 맞아? 네. 아, 그럼 네모 얼마야? 똑같은 거 곱해서 64. 1 곱하기 1, 1. 2 곱하기 2, 이렇게. 3 곱하기 3, 9. 9. 그러면 뭐 곱하기 뭐 해야 64? 4 곱하기 4, 16. 5 곱하기 5, 25. 이거는 36. 계속 몇 곱하기 몇을 해야 돼서 이제 8 곱하기 7. 그 다음에 8. 8 곱하기 8. 아, 그러면 네모는 몇이야? 8. 8. 이해돼요? 네. 똑같은 수를 두 번 곱해서 64가 나오는 거. 8 곱하기 8은 64. 그러면 한 모서리의 길이를 우리 네모로 뒀었잖아, 그치? 네. 아, 그러면 걔는 몇 센티? 한 모서리의 길이 8cm. 요게 네모 곱하기 네모가 64 이렇게 되어 있으면 똑같은 네모야. 그러면 모 곱하기 2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똑같은 걸 곱하는 거지. 헷갈리면 1 곱하기 1부터 쭈르륵 해보면 돼요. 2 곱하기 2, 3 곱하기 3, 4 곱하기 4 이런 식으로 찾아서 64가 나오는 거 찾아주면 돼. 다 적었어요. 9번. 정육면체를 이용해, 전개도를 이용해서 만든 직육면체 모양 상자에 부피가 나와 있네, 그렇지? 네. 그러면 여기서 이 상자의 부피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그러면 뭐 가로랑 세로는 이 둘 중에 하나겠죠? 네. 맞아. 뭐 가로 5cm, 세로 11cm, 나머지 하나 모르니까 그걸 높이라고 생각해보자고. 그럼 이렇게 세워볼 수가 있겠네, 그치? 네. 그러면 5 곱하기 11, 25. 55에다가 어떤 수를 이제 곱했더니 얘가 330이 됐다라는 거지. 이 부피가 330세제곱센티미터라 하니까. 네. 그러면 여기서 남은 한 변의 길이는 330에서 55를 어떻게 해봐야 돼? 나눠봐야 되겠지? 그러면 얼마일까?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6cm일 거야, 그치? 네. 근데 여기서 요 상자의 건널비를 물었어. 그러면 요 상자의 건널비는 5 곱하기 11도 있을 거고, 그치? 네. 그 다음에 또 그렇지. 11 곱하기 6도 있을 거고 또 5 곱하기 6. 그렇지. 얘네가 각각 2개씩. 그러면 55. 중간 거 66. 뒤에 거 30. 그러면 계산해주면 151, 11, 100 뭐야? 55 더하기 66. 감산이 안 되네. 121. 여기다 30 더하는 거니까 151. 근데 얘가 2개씩 있는 거니까
302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될까요? 네. 네. 그러면 이 상자의 건널비는 302 제곱센티미터. 그래서 네. 12번 가로가 13cm, 세로가 9cm, 높이가 11cm인 직육면체를 아예 잘라서 정육면체를 만든대요. 그러면 작은 걸 잘라서 큰 수를 만들 수 있을까요? 작은 수를 잘라서 큰 수로 만들 수 있어? 큰 수를 잘라서 작은 수를 만들 수 있긴 하지. 네. 근데 작은 걸 잘라서 크게 만들 수가 있어요? 걔는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정육면체의 건널비를 찾으래. 그러면 여기서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의 길이를 결정해야 돼. 몇 cm로 두는 게 제일 좋을까? 13cm를 잘라서 9cm로 만들 수는 있어, 그렇지? 네. 그 다음에 11cm를 잘라서 9cm로도 만들 수 있어. 맞아요? 네. 그러면 9cm를 잘라서 13으로 만들 수 있어요. 걔는 안 되잖아. 네. 또 9cm를 잘라서 11cm로 만들어줄 수 있나? 아니요. 그것도 안 돼, 그렇지? 그러면 11cm를 잘라서 9를 만들 수는 있지만 13은 만들 수 있어요? 그냥 안 돼요. 그럼 되는 거 뭐밖에 없어? 몇 cm밖에 안 돼? 9cm로 만들어줘야 가능하겠다, 그렇지? 네. 그러면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의 길이는 9cm야. 그러면 이 정육면체의 건널비를 찾아달라 하는 거지? 맞아요? 네. 그러면 9 곱하기 9, 요 면이 몇 개 있는 거야? 80개. 6개 있는 거야. 그러면 81 곱하기 6이니까 486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나오겠지? 네. 15번 입체 도형의 부피를 물었네요, 그죠? 네. 그러면 저 O 모양의 부피를 구해보려면 어떻게 해봐야 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건 직육면체 부피밖에 몰라, 그치? 네. 그러면 얘네들을 잘라서, 그렇지. 이렇게 잘라서 직육면체 2개로 만들어주면 되겠네. 그러면 요 위에 있는 게 1번, 밑에 있는 직육면체가 2번. 그러면 1번의 가로를 결정해봐야 돼요. 그러면 2번에서 나머지 뺀 거 얘가 1번의 가로겠지. 네. 그럼 2번 가로가 9m야, 그치? 네. 그러면 지금 여기가 2m. 그 다음에 지금 여기도 2m라고 써있잖아, 그치? 네. 그럼 여기 몇 m겠어? 9m에서 2m짜리 2번 빼야 되는 거지. 5m. 그렇지. 그러면 여기 5m.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3m라고 화살표로 여기 써있어, 그쵸? 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m일까? 이 길이가 지금 다 똑같잖아. 7m. 그 다음에 여기 높이, 2번의 높이도 3m 이렇게 적혀있네. 네. 그러면 1번의 가로가 5m. 그 다음에 세로가 7m. 그리고 높이가 3m. 그렇지. 그러면 1번의 부피는 5 곱하기 7 곱하기 3.
거고 세제곱미터 이렇게 될 거고. 그다음에 2번의 가로가 9m. 세로는 7m. 그다음에 높이가 여전히 3m. 그러면 이번의 높이는 9 곱하기 7 곱하기 3. 그러면 9 곱하기 21이니까 189 세제곱미터 이렇게 나오네요. 네. 그러면 여기서 요 입체도형의 부피를 물어봤으니까 1번의 부피랑 2번의 부피를 합쳐줘야 돼, 그치? 네. 그러면 1번이 아까 105, 2번이 189. 그러면 합쳐주면 294 세제곱미터 이렇게 되잖아. 네. 그러면 요 입체도형의 부피는 294 세제곱미터.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18번. 직육면체를 그림과 같이 잘라놨더니 크기가 같은 정육면체 4개가 되었대요. 그러면 자르기 전에 직육면체의 건달비는 몇 제곱센티미터인지 찾아달라고 해.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몇 센티인지 찾아봐야 돼요. 그죠? 네. 근데 얘가 다 정육면체로 바뀌었어. 그럼 여기 몇 센티? 4cm. 4cm. 그러면 여기도 4cm. 4cm. 아, 그러면 여기서 가로가 몇 센티? 4. 4cm가 몇 개야? 이거 자르기 전에 직육면체니까. 8. 얘는 자르고 나서 봤더니 한 모서리 길이가 4cm다 이거야, 그치? 네. 그러면 자르기 전에 이걸 다 붙여봐야 되겠네? 맞아요? 네. 그러면 다 붙이게 되면 모양새가 앞에서 본 모양새가 이렇게 될 거란 말이지. 다 붙였으면. 맞아? 근데 지금 여기 하나가 4, 여기 하나도 4란 얘기잖아. 네. 그러니까 가로의 길이는 얼마예요? 8. 가로의 길이는 8cm. 그다음에 붙이게 되면 이런 모양이 되겠지? 맞아? 네. 그러면 세로는 여기가 세로. 세로는 4cm. 세로는 4cm. 그러면 높이는 여기가 4고 여기도 4니까 높이가 8cm. 그렇지. 근데 여기서 자르기 전에 직육면체의 건널비를 물어봤어요. 그죠? 네. 자, 그러면 건널비는 8 곱하기 4도 있고 8 곱하기 8. 그렇지. 또 8 곱하기 4. 오른쪽 왼쪽 거기까지 해서 얘가 2개씩 있는 거지. 그러면 8, 4, 32 8, 8, 64 옆에는 또 32 얘가 각자 2개씩. 그러면 안에 있는 거 계산해주면 128 64가 2개 있는 거니까 네. 128이 2개. 그러면 얘는 256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네. 정답은 256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해봐도 되고 앞에서 보이는 면이 몇 개, 뒤에서 봤을 때 면이 몇 개 이런 식으로 계산해도 상관없어. 앞뒤에 면이 몇 개야? 앞에 면 몇 개야 지금? 4개. 4개. 근데 뒤에도 4개, 그치? 그래서 면이 8개 보이는 거고. 근데 이 면의 넓이가 한 하나의 길이가 4, 여기도 4야, 그치? 네. 그러면 얘는 16
270cm로 계산해주면 돼요. 앞뒤 면이 8개. 그 다음에 오른쪽하고 왼쪽이 2개씩 있어. 그치? 네. 면이 4개. 그 다음에 세 번째 위아래. 위에 2개, 아래에 2개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얘도 4개. 그러면 여기서 면의 개수는 8 더하기 4 더하기 4잖아. 그치? 네. 그러면 16. 16개의 면이 보여요. 그쵸? 네. 근데 이거 하나가 몇 개야? 몇이야? 16. 그럼 16제곱센티미터가 16개 있는 거니까 이거 계산했을 때 256제곱센티미터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편한 방법으로 하면 돼. 가로 세로 높이 찾아서 건널리 해도 되고 면의 개수 똑같은 면이 몇 개 있는지 파악해서 봐도 되고. 다음에 21번으로 가서 봅시다. 직육면체 모양의 수조에 돌을 완전히 잠기게 넣었더니 물의 높이가 10cm가 되었대. 그러면 이 돌의 부피는 몇 세제곱센티미터인지 찾아달래. 그러면 이거 이소무화에서 좀 유명한 무화가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새가 목이 말라요. 아마 까마귀일 거야. 까마귀가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러 갔어. 그런데 물이 요만큼 있는 거야. 그러면 까마귀가 여기 들어가서 물을 마실까? 아니지. 얘도 이렇게 해서 지금 물을 마시고 싶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물이 높이가 너무 작으니까 얘가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여기다가 뭔가를 계속 넣어요. 돌을 넣어봤더니 물이 점점 위로 올라오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씩 넣어봤는데 그 부피만큼 물이 위로 올라오니까 얘가 결국에 물을 마실 수 있게 됐어. 그렇지?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거는 까마귀가 똑똑하다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이 물이 차 있는데 거기에다가 물건을 계속 넣잖아요. 그러면 그 물체의 부피가 존재해요. 그러면 그 물체의 부피만큼 물이 들어갈 수 있어 없어? 못 들어가잖아. 너의 몸 안에 물을 넣을 수가 있어? 물 마시는 거 제외하고? 안 돼요. 피부를 통해서 물이 들어가요. 물론 그것도 있겠죠. 있겠는데 웬만해서는 뭔가 필통을 물에 넣는다던가 하거나 아니면 요거 뭐 핸드폰에 물에 넣는다던가 하면 그러면 웬만해서 그 입구를 제외하고는 물이 안 들어가요. 그러면 그 부피만큼 물은 밀려나게 되지. 맞아? 네. 근데 얘가 아래로 밀려나지는 않을 거야. 위로 밀려나겠지? 위로 계속 업 하게 돼요. 그러면 물체의 부피만큼 뭔가 물이 올라온다라는 얘기겠네. 그러면 이 돌의 부피를 찾으려면 물이 얼마나 올라왔을까? 그거 생각하면 되겠지. 그러면 원래 몇 센티였어? 6cm. 6cm였어. 그런데 물의 높이가 몇 cm가 됐어? 10cm. 10cm가 됐어. 그러면 얘는 원래 6cm였는데 여기에다가 몇 cm만큼 올라오게 된 거야. 4cm. 그렇지. 여기는 4cm만큼 올라가게 된 거야. 그렇지? 네. 그러면 원래 있던 물은 상관이 없는데 그러면 4cm만큼이 돌의 부피가 되겠네요. 그죠? 네. 맞아? 그럼 4cm만큼 올라온 물의 양이 돌의 부피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서 늘어난 물의 부피가 집어넣은 돌의 부피가 되겠네요. 그죠? 네. 그러면 늘어난 물의 부피가 40cm랑 20cm는 똑같아. 그치? 네. 그런데 높이만 달라졌어. 몇 cm만큼? 4cm. 그렇지. 4cm만큼. 그러면 이거 구해주면 돌의 부피 찾아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따라서 이 돌의 부피는 800 곱하기 4니까 3200 세제곱
15cm 이렇게 되겠지? 네. 그다음에 마지막 24번. 다음 전개도를 접어서 만든 직육면체 모양의 상자에 한 변의 길이가 25cm인 정육면체 모양의 통을 가득 채우려고 한대. 그러면 얘는 상자에다가 물건을 계속 넣는 거니까 부피일까 넓이일까? 부피. 그렇지. 상자를 채워나가는 거니까 얘는 부피라고 생각해주면 돼. 뭔가 이걸 활용해서 문제를 풀겠구나. 그치? 그러면 정육면체 모양의 통이 몇 개 필요하냐? 단 상자의 두께는 생각하지 않는데 그러면 여기서 가로에 들어가는 통이 몇 통인지 생각해보면 되겠지? 근데 가로가 2m라고 치자. 그런데 여기서는 단위가 지금 센티미터야. 그치? 네. 그러면 이 미터를 센티미터로 바꿔주면 200. 200cm. 그 다음에 세로를 1.5m라고 보자. 그러면 얘는 몇 센티미터야? 150cm. 그렇지. 150cm. 그 다음에 높이는 50cm라고 보면 되겠지? 네. 여기 50cm 하나 남아있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가로에 들어갈 상자의 수를 생각해보자. 원래 얘가 200cm잖아, 그치? 네. 근데 몇 cm짜리를 계속 넣는 거야? 25cm. 25cm짜리를 계속 넣는 거야. 그러면 그 상자의 수는 200에서 25를 나눠주면 되겠지? 그러면 가로에는 몇 개의 상자가 들어갈까요? 아니 몇 개? 통이네. 가로에 들어갈 통의 수 8개. 8개의 통이 들어가겠지? 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세로에 들어갈 통의 개수. 세로가 150cm였어, 그렇지? 네. 그러면 얘는 150 나누기 25. 6개. 그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높이. 높이는 아까 50cm였었지? 네. 50cm 나누기 25. 네. 그러면 얘네들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우리 힌트가 부피였어, 그렇지? 어떻게 해? 곱해야 돼, 그렇지? 그러면 필요한 통의 수는 8개, 6개, 2개를 다 곱해주면 돼요, 그렇죠? 네. 그러면 96개 들어갈 수 있는 통의 수는 96개다.